네, 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미라클 챌린지 시즌2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드디어 50일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환점이네, 절반 왔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힘드셨죠, 여러분들? 힘드셨죠? 또 시즌 1에서 시즌 2까지 오신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겨운 도전. 미라클 챌린지는 여러분들 말 바꾸면요. 굉장히 힘든 챌린지예요. 이거 하드 챌린지, 하드 챌린지. 그쵸? 힘들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 힘드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힘든 걸 이겨내니까 기적이지, 힘들지 않으면 기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적은 고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보면은 기회 놓친 사람들은 힘든 거에서 도망쳐요. 힘든 거 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걸 이겨냈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힘든 거를 그냥 막 돌진할 때 그때 신도 하늘도 돕는 거예요. 아니, 힘들지도 않은 걸 하는데 하늘이 왜 돕겠어?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우주의 기운이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 왜 우주의 기운이 왜 돕겠어?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대의 명분과 사명을 위해서 그거 쳐들어 가고 돌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주의 기원, 하나님이, 부처님이 돕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 피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 왜? 아, 쉬운 거 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힘든 거 막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즌 1에도 가만히 보세요. 나 시즌 1만 해도 이 중tuk강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몸에 익은 거지, 그쵸?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적인 과정인 거야. 옛날에 엄두도 못했던 거 하고 있잖아, 지금. 10년 전만 해도 누가 나한테 이거 새벽 중tuk강을 하는데 내가 못한다 그랬겠죠. 근데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시간에 계신 분들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기적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과정을 쫓아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선곡 가는 사람들 7가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패스 오늘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 또 안울동 챌린지 있죠. 도망치지 마시고 운동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거 끝나고 같이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영업이 있고 시간이 가도 잘 안 되는 영업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그 업계에서 뭐 항상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에요. 반면 10년 했어도 20년 했어도 그렇게 딱히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힘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가도 잘 안 되는 영업입니다. 이 뭘로 차이가 나냐면은 프로스펙팅 때문에 그래. 프로스펙팅 가만 고객 말고. 응? 예. 최유경님 맞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내가 소개 강의에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개를 잘해주는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낮은 수준에 하시는 분들은요, 1번이에요. 고객 만나면 계약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이것만 봐요. 여기에서 못 보는 사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추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이 안 생기니까 힘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리한 고객은 많아지지. 그쵸? 신규 영업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업이 힘들어져, 안 힘들어져? 힘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관리할 고객은 많아져. 그렇다고 소개해주거나 추가 계약해준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또 신규 계약도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요, 이거를 처음에 깨우쳤거든. 아,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안 되겠구나. 왜? 계약자들이 날 도와줘야지 편해지는 게 영업입니다. 여러분, 계약자들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환상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계약자들이 전화 와서 정상희 씨 이번 달 실적 괜찮아요? 걱정해주고, 아, 실적 좀 안 좋아? 그럼 내가 좀 소개 좀 해줄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내 실적을 걱정해주고 자기가 말 받고 나서 소개해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여러분, 이걸 키맨 영업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영업이 편해지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혼자 영업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분신이 토로공처럼 10명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영업 편해지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저는 그 키맨이 20명이 넘어갔었어요. 20명. 그러니까 진짜 줄 세워놓고 영업했다니까. 실적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3년 차 넘어서부터 그냥 마음만 먹으면 실적이 나왔다니까. 왜? 도와준 사람이 막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퍼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니까. 내 광팬들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1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2단계는 뭡니까? 혼자 할 사람인지 주변으로 확산하는 사람인지. 그럼 질문 자체가 달라져요. 1번 상태에 있을 때는요. 질문이 뭐예요? 납입 여력, 보험 갖고 몇 개 갖고 있나? 건강보험할 사람인가? 종신보험할 사람인가? 이것만 구분해. 질문이. 근데 두 번째 단계 돌입하면은 질문이 바뀌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이 시작돼. 주로 뭐 하세요? 취미 활동은 뭐예요? 주말에 뭐 하십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맨날 이 질문이에요. 왜?
관계를 본다고 관계. 그다음 이제 3단계 돌입하면요. 이 사람이 잘 나갈 사람인지 못 나갈 영향력을 측정하기 시작해요. 4단계 돌입하면 마지막 단계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나갈 사람인가 이 사람 보는 거. 확장될 사람인가. 그래서 이 보험업계 슈퍼 챔피언들 이런 고객들 많아요. 옛날에 조그만 사업하는 분인데 걔 이 사람 딱 보니까 될성부름 남은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주변에 내 인맥들을 붙여줘 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룹사 회장까지 돼. 그래서 그 회사 밀어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엄청난 챔피언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안목이거든. 여러분 이 보험 세일즈는 냉정히 얘기하면요. 금융 비즈니스가 아니라 피플 비즈니스입니다. 될 만한 사람을 내 주변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약할 땐 쉬운데 이 손이 가는 사람을 자꾸 계약자를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업하기 급급하니까 맨날 실적이 쇼이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계약만 보는 거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지냐면 계약은 쉬운데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나타나. 징징대고 뭐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 영업 되게 힘들어집니다. 반면 영업이 쉬워지려면 계약할 때 되게 어려운데 손이 안 가는 사람, 심지어 소개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 물론 아주 드물게 계약은 쉬웠지만 나한테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항상 인생에서 양쪽을 다 주는 경우는 없어. 되게 내 경험상 보면은 계약할 때 되게 쉬웠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유주일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징징대거나 뭘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항상. 반면 여러분 설득하기 힘든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소개 예술로 해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LG전자이죠. LG전자 LG전자 계약을 첫 번째 그 사람이 이관 고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담당자가 한 세 번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보험이 안티해진 거야. 전화할 때부터 딱 그러더라고. 보험 얘기할 거면 오지 말라는 거야. 어? 추가 무슨 어쩌고 무슨 상품들이 될 거라면 오지 말라고. 아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부터 근데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차갑게 된 거야. 왜? 담당자가 처음에 최초의 계약은 지인이었었고 대학 동창이었었고 그다음 그 사람이 1년을 못 버텨 그만두고 담당자가 또 두 번 더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냉랭해져 갖고 전화할 때부터 진짜 시베리아 나 딱 느낌이 전화하니까 아우 등짝이 그냥 소름 끼치더라고. 아주 차갑게 대해 갖고 나를. 근데 알았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전에 당한 설계사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더 찾아갔어요. 회사 저가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트윈타워 제 있죠. 처음에 갔더니 5분 만에 5분 진짜 5분밖에 시간 안 주더라고. 바쁘대. 아니 당신아 얼굴만 보러 오자. 그러니까 딱 5분 만에 끝났어요. 그럼 또 갔지 그래 갖고 뭐 결국은 결국은 이 사람 네 번인가 만나서 계약 나왔지. 네 번인가. 원래 저 그렇게 네 번인가 만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따지는 거야. 나 또 속이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갖고 있는 보험도 별로 없었어요. 다시 꼼꼼하게 다 치밀하게 체크하더라고. 진짜 숫자 하나까지 다 체크하더라고. 보통 이렇게 설계서 두 가라면 안 보잖아 사람들. 이 사람 다 보더라고. 다 봐가지고서 막 이렇게 체크 이게 무슨 소리 연구해. 이 사람은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딱 그때 알아봤죠. 아, 이 사람 소개하면 예술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닌 거거든.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소개 되게 잘해줘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증권 주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약간 친해지고 난 다음에 소개를 좀 딱 했더니 처음에 당연히 브레이크 걸리지. 아니, 소개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게 아니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얘기했지. 소개의 당위성과 왜 소개를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딱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계약 나한테 왜 하셨어요? 추가 계약.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한 거야? 아니에요. 나 도와줄 자기가 좋아서 한 거래. 근데 그런 상품을 제안한 제가 보통 실력자입니까? 딱 그랬어요. 그런 상품을 제안한 제가 보통 실력자입니까? 있더라고. 그쵸? 수긍하는 거죠. 소개해도 걱정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소개해서 우리 차장님, 차장님 얼굴에 제가 먹칠할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큰 도움 주시는 거라고 딱 명부를 주니까 알았대. 그러더니 이틀인가 전화했더니 딱 전화 오더니 누구한테 연락하래. 자기 회사 동료라는 거예요. 후배인가 동료가 그랬을 거예요. 만났더니 이랬어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 됐대. 왜요? 그러니까, 아, 그 차장님이 소개할 정도면은 됐대. 차장님이 소개할 정도면 됐대. 아, 그래도 설명 들으셔야 된다고 설명하긴 했는데, 그냥 한 방에 나왔어. 그럼 아시겠지만 저는 그 계약한 사람한테 선물 잘 안 해줍니다. 진짜 안 해줘요. 되게 막 아예 안 해주거나 보고 있어. 근데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진짜 후하게 해줬죠. 왜 내 대신 영업해줬잖아요. 한 방에 계약 나왔으니까 세게 나왔어요. 계약도. 그 선물 또 줬지. 그러니까 좋아하지 당연히 왜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 내가 소개해주니까 되는구나. 자기한테 소개 영역이 있구나. 그럼 더 해줘요. 또 해주더라고. 갔더니 또 그 사장님이 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까칠하기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관문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오케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 주변에. 그 내가 이 사람이
이 사람 덕분에 LG전자 고객이 열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혼자 다 소개해 줬어요, 거의.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뚫기 되게 힘드니까 소개 파워 있는 사람도 뚫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징이. 어.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쉬운 사람들 있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소개 잘 안 해줘요. 소개해도 영향가 별로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저는 그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 되게 쉬워졌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도 영업이 안 되는 게 키맨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소개 파워 있는 사람들을 못 찾기 때문에, 심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개 요청을 안 하면 소개 파워가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야. 왜? 분명히 주변에 소개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요청을 안 해. 지레짐작에 얘기할 생각도 안 해. 왜? 게으르니까. 그쵸? 게으르니까 그런 거야. 게으르니까. 그냥 안타깝지. 그래서 이 소개 잘해주는 사람들 특징은 되게 내 경험상 계약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자기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명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계사 말을 쉽사리 설득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리크루팅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는데, 이 리크루팅 능력, 제가 오늘 좀 전에 이제 방송하기 직전에 말씀드렸죠.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영업인들 분 중에서 FC라고 통칭하겠습니다. FC, FP. FC로서의 능력보다 조직장으로서의 능력이 훨씬 좋은 사람 내가 많이 만나요. 보면. 딱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은 FC로는 월천택하기 힘들지만, 매니저 하면 그냥 천 이상 벌겠구나 보여요, 진짜. 근데 내가 가끔 얘기해요. 당신은 매니저를 도전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왜냐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업계에서 슈퍼 조직장들 있죠. 말도 안 되는 조직장. 여러분들 FC보다 조직자가 훨씬 많이 돈을 벌어요. 왜? 내가 혼자 뛰는 거하고 내 밑에 사원들이 막 2, 30명, 50명, 심지어는 500명, 1000명 돈을 번 액수의 단위가 틀리죠. 왜 조직장을 왜 하는 거냐면은 조직장은 돈을 훨씬 편하게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영업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조직장 도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직 세팅하는 건 되게 어렵죠. 여러분 혼자 영업하는 것보다 조직을 세팅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조직이 세팅되면 굴러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벌려요, 이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조직장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조직장이 되게 재밌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개인 사업이 아니라 조직 사업.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조직장들 보면은요, 내가 알지, 이 사람들. 오래도 지켜봤으니까. 영업했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경우 많았어요. 근데 조직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반대로요, 반면. FC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지만 조직적으로 헤매는 사람이다. 저였어요, 저. FC로서는 되게 탁월했지만 처음에 조직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FC로 탁월한 사람들은 일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몰랐거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는 빰 치고 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매니저 했을 때. 근데 이 그 빰 치는 사람들, 무실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 상처 줬거든. 내가 가만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 너무 상처를 줬던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조직자하고 능력이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거 요 내용만 따져도 한 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자, 이 FC의 능력은 이거예요. 학습 능력, 실행 능력, 회복 능력입니다. 첫 번째, 빨리 배울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보험 영업하기 전에 영업을 배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영업하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다 생뚱맞는 거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느냐, 얼마나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느냐, 학습 능력. 두 번째, 배우면 뭐하니까 실행한 능력. 그렇죠. 배워서 오늘 써먹는 사람들이 영업을 되게 잘합니다. 배웠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은 영업 못합니다. 배웠는데 안 써먹는 사람은 결국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라고. 애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애들은 배우면 그날 바로. 애들은요, 특징이 왜 되게 빨리 배우냐면 애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냐? 배우면 바로 저질러요. 바로 한다고, 얘네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써먹는 걸 안 한다고. 귀찮아지니까. 몸이 느려지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다음 마지막 회복 능력인데, 영어로 하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고객의 감정을 만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처 안 받는 게 아니라 자가 회복 속도 엄청 빠른 거예요. 티가 안 날 정도로 회복되는 거야. 거절 만져도 바로 좀 있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한 대 딱 맞으면 일주일이 넘어가서 하는 거야. 심지어 한 달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이 안 되니까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고객 만나니까 두려워지게 되고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한 대 맞으면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어린애들은 회복 되게 빠르죠? 상처. 늙으면 회복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야. 이게 인생하고 똑같은 거야. 나이가 들수록 뭐 다치면 회복이 안 돼요. 뼈가 한 대 부러지면 그 회복이 안 돼. 어린애들은 얼마나 빨리 보는데 뼈 부러진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이제 매니저 능력은 뭐냐면 매니저 능력은요. 남을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FC는 뭐냐면 나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면 매니저는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남을 기분, 마사지를 잘해주는 거야. 공감, 소통, 체험. 여러분,
아쉬운데 남 애로사항을 긁어주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감 능력. 애로사항을. 그래서 똑같은 팀원이 있어. 10명이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얘한테는 살살 얘기해줘도 알아먹을 사람이 있고 얘한테는 세게 얘기해줘야 알아먹을 사람이 있고 달라요. 그럼 조직장으로서의 능력은 공감 능력이 있어줘야 돼. 그들의 힘들,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게 되게 떨어졌던 거고. 왜 매니저 때 왜 고생했냐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통 능력. 마찬가지죠. 공감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강하게 얘기해 줘야 할 사람이 있고 살살 얘기해 줘야 할 사람이 있고 기다려 줘야 할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뭐라고요? 많은 조직장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약하게 얘기할 사람한테 세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 도망쳐 버리겠죠. 반대로 세게 할 사람인데 약하게 얘기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다려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걸 되게 못해요. 조직장들 중에 보면 기다려주면 알아서 되는 사람이 많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기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통 능력이 이거예요. 소통 능력은 뭐냐면 이 타이밍을 구분하는 거야. 세게 말할 사람, 약하게 말할 사람, 기다려줘야 할 사람. 이거를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종합적인 제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총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조직장은요, FC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지점장도 상대해야 되고, 총무도 상대해야 되고, 본사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다 상대해야 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조직장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조직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달라, 완전히. 그러니까 FC로서는 굉장히 대단했지만, 조직장 가서 헤매는 사람 많고, 반대로, FC였으니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정말 조직장으로 날아가는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음. 내가 만약 조직장으로 날아갔으면 강의 안 했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조직장으로 헤맸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한 거예요, 강의. 내가 만약 조직장으로 날아갔으면 벌써 내가 초대형 대리점 내가 저 오너하고 있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전 조직장 그러니까 FC의 능력은 되게 쭉쭉했는데 조직장 능력이 상당히 약했던. 물론 지금은 사실 조직장 력 굉장히 세졌죠.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도 구성하고 하는데 뭐 나는 그런 조직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아직은요. 자, 중요한 건 후보자인데 여러분들. 후보자는 이런 사람 뽑으면 성공합니다. 리크루팅에서. 밥 잘 먹는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인간관계 좋은 사람. 응?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지금 박동백님 계세요? 박동백님? 박동백님. 박동백님. 끄고 계시나? 자, 한번 화면 볼게요, 여러분들. 화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나는 밥을 먹을 때 진짜 급하게 먹고, 허겁지겁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 밥을 허겁지겁 먹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리시고. 나는 좀 밥 먹을 때 좀 약간 나는 소화력이 떨어지고 깨작깨작 먹는 편이다. 나는 좀 이렇게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먹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래도 손 안 들고 저래도 손 안 드는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어. 자, 우리 이정아 팀장님. 본인 밥 어떻게 먹는 편이에요? 깨작깨작, 천천히 먹는 편이야? 아주 허겁지겁 빨리 먹는 편이에요? 맛있게 먹는데?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 아니, 네,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빨리 먹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뭐 천천히 먹는 편이야? 빨리요. 좋아요. 그럼 표정만 밝아지면 영업 잘 될 거예요. 지금 네, 표정 어두워지고 있어. 공동묘지 표정 하지 마세요. 공동묘지. 네. 어. 자. 자, 우리 정선미 팀장님 어때요? 밥 빨리 먹어요? 어때요? 음, 그냥 보통으로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급하게 먹지도 실적도, 않고. 실적도 보통인 거예요. 그럼 실적 보통으로 음, 나옵니다. 여기까지.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실적을 잘해요.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험 세일즈는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 되게 유리합니다. 왜? 성격이 급해야 성격이 느긋한 고객을 클로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 세일즈 업계에 일 잘하는 사람 모이면 밥 진짜 빨리 먹어, 특징이. 보험회사 회식 가면 되게 다 밥들 빨리 먹는다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보험 영업 잘합니다. 진짜예요. 밥 먹을 때 보면 알아.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위가 튼튼한 거다는 뜻이에요. 체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 잘 먹는 사람 뽑으면 실패 안 합니다. 두 번째가 옷 잘 입는 사람이 옷 잘 입는 사람.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옷 잘 입는다는 것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꼼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장을 잘하는 거 되게 이 꼼꼼함 필요하죠. 여러분들 남자분들 내 말이 못 믿나면 본인 얼굴 화장해 보세요. 화장 얼마나 어려운데. 화장이 쉬운 게 아니야. 아니, 그림 보고 택시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 얼굴에 택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 화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꼼꼼한 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되게 꼼꼼해야 되는 거 화장 잘하려면. 근데 꼼꼼한 거 귀찮은 건데 이 화장이라는 건 여러분 꾸민다는 거 귀찮은 건데
귀찮은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남들은 전화로 때우는 거, 카톡 정성 들인 자필 편지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보험 영업이에요. 보험 영업은 디테일에서 결판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대단한 지식과 경험 아닙니다. 꼼꼼함이야 사실은요. 그렇죠?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준 선물 이런 거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한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옷 잘 입는 사람 뽑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당연히 영업이 잘 되겠죠. 인간관계 어디서 나와요?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술 사고 밥 사는 사람이 인간관계 좋은 거. 왜 지인 영업 못하느냐? 살면서 보니까 내 지인들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인 영업 사실 못하는 거예요. 찾아가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동안 술 사고 밥 사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요. 왜?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베풀고 다녔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는 술 사고 밥 사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이거 가만 보세요. 내가 왜 지인들한테 못 찾아가나? 해준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사실은. 해준 게. 내가 그동안 진짜 술 사고 밥 사고 진짜 했어. 당연히 찾아가죠. 그렇죠? 예,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 뽑으면 팔자가 바뀌죠, 메이저는. 주식장 비즈니스는 여러분 퀀텀 수학에 갑자기 이러면 슈퍼스타가 나타나면 그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뽑을 때는 쉬운데 나중에 매니저 개고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장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자, 1번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2번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절대 상대하면 안 되는 게 돈 때문에 온 경력자입니다. 이 사람들 뽑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 마지막 사람 뽑으면 조직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돈으로 사람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 게으른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막 한번 언급드려야 되죠.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의욕이 없는 것과 게으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의욕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체력이 약해지면 의욕이 떨어지는 건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거 다른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이유를 모르는 거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렇죠? 하고 싶은데 의욕이 없는 거야. 의욕이. 그렇죠? 그럼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게을러 특징이 왜?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 맨날 지각하는 사람 뭐예요? 이기심인 거야. 이기심. 왜? 자기 하나 지각하는 게 조직 전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거야. 지만 핑계 대는 거예요. 아, 나 하나쯤이야. 이제 나 하나쯤이야. 이기심의 근원인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영업을 못해. 왜? 누가 이기적인 설계사를 상대하고 싶겠어. 분명히 자기 이익을 챙길 텐데. 고객은요, 고객 이익 챙겨주는 설계사를 선호해요. 아닌가요? 지인만 챙길 건 뻔한데 그 사람한테 계약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냥 근태가 안 좋아요. 특징이. 이기적인 사람이 지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뽑은 조직장의 문제지만 육아 핑계 대면서 회사 늦게 나와.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삼성전자 입사하면 육아 핑계 대고 늦게 나갈래? 너 학교 다닐 때 네가 당신 학교 만약에 물론 학생 때는 애가 없겠지만 당신 학교 다닐 때도 개인 핑계 대고 늦게 가느냐고. 학교에서도 안 그랬잖아. 직장 생활 때 안 그랬잖아. 근데 왜 보험회사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기심인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지만 빠져도 된다. 그러면 누구는 애 안 키워요? 누구는 애 안 키워? 이기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 보면 조직 망가뜨리는 거야,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기심이야. 고객 입장 생각해야 되는데 지만 생각하니까 전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니, 고객 관리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었으면은 전화를 하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찾아가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전화도 안 해, 이 사람들이. 실적 아쉬울 때만 전화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박절한 대우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대 나가는 거야. 평상시에 전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영업을 결국 못해요. 이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망치고, 이 계열사법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직 전체를 무너뜨린다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약한 후보자는 뭐냐면은,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고객을 클로징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럼 마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고객을 클로징해? 지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왜 남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럼 소비자들은 보험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지금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 만족이니까 보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약해져. 그 사람들은 클로징가 내 마음이 강해져야 돼. 강력해야 돼요. 지 마음이 약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클로징해? 그렇죠? 이 마음 약한 사람 뽑으면 여러분들 이 사람 무조건 저실적자가 돼요. 보험에서 오자마자. 왜냐면 거절을 상대하려면 강한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유리한데 마음 약한 사람 오면 헤맨다 오자마자 헤매고 징징대고 매니저님 어려워요 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징징대고 잉잉대고 앵앵대고 그쵸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상대하는 게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면은 이게 다 맞나 왜? 여러분 무형의 상품은 믿음이 없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형의 상품은 그렇죠. 종교하고 똑같은 원리야. 종교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려면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무형의 상품은 특히 믿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험 얘기를 못 꺼내는 거야. 왜? 자기도 믿음이 없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영업을 못해요. 이게 특징이. 게으른 사람, 마음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뽑으면 진짜 고생. 이거는 그래서 뽑으면 안 돼요. 왜냐면 뽑을 땐 쉬울지만 나중에 계속 고생을 시키거든. 그다음 돈 때문에 온 경력자는 돈 때문에 결국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왜? 돈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조직장 입장에서 다 주겠다고 하지만 돈이라는 건 수시 변동되거든. 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의 관계가 출렁출렁해요. 좀 덜 줄 수 있거나 더 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약속이라는 게 돈에 관련 약속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돈 때문에 온 사람은 돈 때문에 사라진다니까. 그들은 스스로 맨날 계산기 때리고 절대 이 사람들하고 오래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은 뭐냐면 본인망청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국은 이기적이라는 게 뭐야?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거죠. 누구나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기적이 갖고는 비즈니스가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고객을 위하는 마음,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약간 좀 더 손해보고 고객을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비즈니스가 번성하는 거예요. 고객 만족하는 기업의 특징은 이기심을 버리는 거야. 무조건 우리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지 정권, 자기의 권력욕에 빠지면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해요. 그게 독재 정권 아니야?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심은 무조건 망치는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이기적인 게 나한테 이득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무조건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힘든 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야. 이 마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왜냐면 힘든 걸 하려면 강한 여러분 마음은 먹는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먹는 거예요. 마음은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강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거절이 싫으니까 거절을 당하려면은 강한 몸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힘든 거 하기가 싫어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맨날 거절 피하는 영업하니까 영업이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의욕이 없는 거야. 믿고 싶지가 않아. 믿음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부여하는 거야 믿음은. 내가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이게. 믿을 때까지 계속. 결론은 뭐야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심 뭐야 치만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고객한테 맨날 깨지지. 고객들은 고객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원하고 두 번째 마음이 약하니까 맨날 힘든 거 피하니까 전화 미루고 거절할 것도 안 찾아가고 여러분 어제도 밤에 곡괭이 챌린지 4번 거절을 쳐돌아가잖아 박동백님은요. 그래서 계약 나오는 거예요. 거절이 있을 것 같으면 안 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객들은 계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 얘기하는 게 두려운 거야, 맨날. 의욕이 없다고 얘기하겠지. 그쵸? 그럼 고객을 돕는 마음으로 클로징 하십시오. 고객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험을 통해서 고객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힘든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거야. 미라클 챌린지 왜 한 거야? 힘드니까 도전한 거 아니야? 이 힘든 것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쳐들어가라고 그냥. 그다음 강력한 자기 확신을 부여해야 되는 거야. 행동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지. 영상 보고 확신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듣고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쳐들어갈 때 확신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반복해서 100번 이유도 돼 진짜. 오늘 이 강의 여러분 링크 뜨면은 꼭 들어야 돼. 고객 돕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십시오. 아셨죠? 진짜 좋은 상품 맞잖아요. 그다음에 힘든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거야. 얘 조금 있으면 아놀드 챌린지 맨날 이거 도망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왜 도망치는 거예요? 힘든 운동, 힘든 거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야. 힘든 거 할 때 진짜 거절이 지금 100% 거절일 때 쳐들어갈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자기 확신은 그때 생기는 겁니다. 이 힘든 것을 해내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때 자기 확신이 부여된다고요 이게. 돕는 마음으로 전화하시고 쳐들어가십시오. 힘든 것에서 보람을 찾으십시오. 강력한 자기 확신은 그때 부여되면서 믿는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도망치겠지. 그죠? 아놀드 챌린지 시작하는데 제발 도망치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8세트 9세트 가면서 힘든 것에서 자기 자신의 강력한 확신을 부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를 잘못 눌렀구나. 이 강의하는데 갑자기 말을 너무 심하게 했더니 아주 그냥 아우 입이 그냥 찢어지겠네. 입이 찢어지겠어. 아주. 자, 이제 언론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상근 강사님 열정, 어, 아주 뭐 여러분들한테 아주 네, 좋은 얘기를 막 열변을 통하면서 원래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말해주는 건데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분이 여러분들한테 열정을 막 쏟을 때 잔소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잔소리라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거고요. 그게 심장에 딱 박혀서 의미심장한 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이 씨앗이 내려지면 그게 나무로 성장합니다. 아셨죠? 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많이 할 테니까 잘 듣고 열심히 같이 가면 돼요. 네, 저는 동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오늘도 네, 망가진 몸을 깨워봅시다. 네, 준비. 손목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돌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에서 앞으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당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통수 잡고 앞으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턱받쳐 뒤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쫙 벌. 다리 쭉 벌려. 날개 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한 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앞으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그렇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아홉 세트. 아홉 세트. 오늘이 챌린지 50일이래요, 우리 위원회원님. 뭐 중요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래, 여기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챌린지 인생 엎드려요.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누워보세요. 야.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천천히 할게요. 첫 세트니까 하나, 아픈 데 있는지 찾아보세요.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1세트 끝. 야하. 9번 잘 달려가요. 집중하시고. 똑같은 운동 시간인데 어떤 누구한테는 득이 되고 어떤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대충 할 거면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세요. 네. 세상에서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남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아가리 다투라고 주둥아리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이어트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둥아리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내뱉지도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내뱉고 못 지키면 인연 끝나니까 그냥 쫄면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준비 두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갑시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두 번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이고야. 그렇죠. 다 못하는 거 채우세요. 채우세요. 네. 그렇게 한두 개 까먹으면 9세트 하면 2세트 까먹는 거니까 못했으면 다 채우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느린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느린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멈추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고 나약하다고 그러죠. 네. 느린 건 게으르고 나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이 다르듯 속도라는 건 각자 다른데 멈추는 건 게으르고 나약한 거예요. 네. 될 때까지 해보세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세상의 모든 위치는 그래요.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21살 아이한테 팩폭당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안 쉬고 2세트 연속해 볼게요. 준비. 세 번째, 네 번째 쭉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보시고.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엎드리세요. 준비. 자, 네 번째 연속 갑니다. 푸시업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보세요. 자, 아이고.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자자자. 올라이고. 그렇지. 자, 준비. 이번에 빠르게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와이씨. 아마 그 운동 챌린지 읽기 마지막 날 저랑 제임스 킬드 오신 분들 이 컵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완주한 사람들. 이거 되게 영광의 품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못 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거 안 팔아요, 시중에서. 네, 여기 뭐라 써있죠? 운동해. 운동해라고 써있죠? 여기에는 물 마셔. 물 마셔 운동해. 이걸로 하루에 4번 먹으면 2리터예요. 시중에 안 팔아요. 네. 제가 항상 운동 전에 여기다가 티를 타거나 보충제를 타면서 운동해라는 말을 읽고 물 마시라는 말을 읽고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이렇게 다져보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단순한 걸 오래 하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재밌고 좋은 거는 오래 할 수 있는데 단순하고 재미없는 걸 오래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네. 진짜 꾸준한 사람은 못 이겨요. 그냥 진짜 꾸준함의 대명사거든요. 네. 진짜 저 올해 오늘 며칠이죠? 3월 21일이에요. 저 올해 제일 늦게 일어난 게 4시 10분이 2번이고요. 다 4시 이전에 일어났어요. 네, 4시 10분 2번. 왜냐면 저는 알람을 안 맞추기 때문에 스스로 깰 때까지 알람을 안 맞춰요. 어차피 하루 일과는 5시에 시작해도 되는데 저는 깨면 일어나는데 거의 기계처럼 돼요. 6시에 자면 2시에 깨고요. 7시에 자면 3시에 깨고요. 8시에 자면 4시에 깨요. 그래서 5시에 자는 날은 새벽 1시에 깹니다. 딱 8시가. 우리 몸은 그런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여러분. 자, 5번째. 자, 5번째.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누워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스쿼트. 자, 일어나셨어요?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와. 후! 지금 오늘 50일째라니까 7주차네요. 8주차 된 거구나. 7, 8에. 7주차라고 칩시다. 7, 7에 49니까 50일차니까.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일이 됐는데 처음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게 징글징글 하기 싫다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사람. 그 기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자들 많이 키워보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제자가요, 꾸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옛날에 제 조소미 씨가 한 번 엄청 혼났다고 그러던데. 네. 왜냐면 연습을 안 한다고 스승한테.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부터 진짜 연습을 많이 했대요. 원래 타고난 천재였대요, 조소미 씨는. 근데 아마 자기가 그때 혼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조수미는 안 됐을 거래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한 노래쟁이 정도? 근데 자기는 그때 엄청 크게 혼났고 그 말을 평생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수미가 됐대요, 여러분. 그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세계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은 몰라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상현 강사님이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끌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못 올라오니까 위에서 깨트려 주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했던 줄탁동식. 오케이. 5번 했죠. 자, 이번에 6번 하고요. 7, 8, 9번 3번은 연속해 볼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준비. 이번에 한 번 할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원. 야하.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6번째. 자, 이렇게 됐죠?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2분 쉬었다가 37분에 세 세트 연속 해봅시다. 세 세트 연속. 오케이. 야, 요즘 낮에 날씨 죽이더라고요.
예, 어저께 역삼역에 갔다 왔는데 진짜 사람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어제 그 역삼 먹자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족발집 갔다 왔거든요. 거긴 프랜차이즈를 안 한대요. 직영 하나만 한대요. 그 이유가 똑같은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밀키트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음식 잘 안 먹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음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조미료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방부제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잘 안 먹어요. 저희 그 킬짐 1층에 육전밥이라는 데가 들어왔는데요. 대박 맛있어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주방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배가 고파 죽겠어. 그게 최고의 단점이에요. 예전에 설렁탕집 있을 때는 거기는 밀키트라 그냥 끓여서 내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요. 직접 끓이니까 막 그 솥단지에다가 국밥 끓이고 전 부치니까 특히 흐린 날은요. 냄새가 예, 지금 저희가 수업하는 데가 여기가 스트레칭장인데 여기 바로 밑에가 육종국밥 주방이에요, 주방. 창문 열면 냄새가 여름에 걱정입니다. 냄새 때문에. 예, 운동하는데 맛있는 냄새 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수는요, 그런 걸 다 참아내는 거고요. 하수는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떡밥이 있으면 그냥 먹죠. 하수다. 고수는 참아내는 거라고. 참는 거라고요. 안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 마음의 준비됐어요? 자, 3번 연습할 거예요. 3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도 돼요. 근데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저도 힘든데 하는 겁니다. 준비! 3번 연속이에요. 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거 노. 인생 뭐 있어? 시작!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자자, 집중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할 수 있어.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엎드려. 자, 여기까지 엎드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어나, 일어나. 야, 야, 너 준비. 쭉. 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엎드려. 후. 나가자. 엎드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야.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일어서. 자, 일어서. 마지막은 의자 자세 버티기. 준비, 앉아. 자, 준비. 시작. 앉아. 다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스쿼트 안 할 거야. 앉아. 안 오. 정신 차려. 앉아. 앉아 있으라고. 귀를 열어. 정신을 놓으면 안 돼. 정신 놓으면 안 돼. 주저앉기만 해봐. 내가 다 보고 있어. 참아. 죽지 않아.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요. 미애 씨, 그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해서 그래. 스쿼트 안 하고 인사했어. 굿모닝 인사. 안녕하세요. 변웅현님 더 앉아주세요. 네, 더 앉으세요. 네, 의자가 그게 의자예요. 그거는 바 의자잖아. 와인바 의자. 목욕탕 의자처럼 앉아주세요. 네, 참으세요. 저 똥 나올 것 같으면 일어서시고요. 네, 항문 조심하시고. 네, 나이 들어서 힘 없으면은 괄약근 약해지면 응아합디다. 네, 젊은 나이에 기저귀 차기 싫으시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여러분. 참아요. 아픈데, 아유, 현숙 씨 앉아. 왜 일어나? 아유, 씨. 참아. 안 죽어. 다리가 아플 뿐이야. 안 죽는다고. 다 아파. 참고 있는 거야. 자, 박동백 씨, 왜 서 계세요? 앉으라고요. 일어서. 아이고, 야, 호흡도 못하면서. 야, 정신 차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보다 힘든 일이 많아요. 네. 자, 끝. 끝이에요? 네. 네, 다 했어요, 여러분. 네, 나도 힘들어서 못해. 네, 나도 힘들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 전처가요, 그 글을 쓴 걸 봤거든요. 일론 머스크 전처도 이혼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대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노, 뭐 하자 그러면 노. 왜? 노를 많이 하지 예스가 많이 된대요. 그 예스라는 건 자기 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래요. 대박. 네. 제가 최근에 저는 테슬라 주주란 말이에요. 저는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가진 자산 포트의 70%가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유명한 그 경제 TV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물어봐요. 12월에 새 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차 이름이 르 뭔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그분이 혹시 그래요. 전기차인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길래 혹시 하늘을 나는 차인가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근데 그 표정이 너무 공당해요. 하늘을 나는 차일 수도? 라는 말에 그럴 수도 한데 그 스페이스 X가 최근에 그 우주선 유인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승객용 우주선을 대기권에다가 쏘아 올린 다음에 다시 착륙시켰잖아요. 그 대신 거꾸로는 못 내려왔어요. 착륙은 됐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주선은요. 삐죽한 게 밑에가 엔진이 28개가 있는데 전기차는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모양으로 하면 정사각형의 밑에 엔진이 있으면 내리고 올리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요. 그 큰 우주선을요. 대기권을 통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20초 걸렸거든요. 3분 20초? 시속 2만 킬로예요. 시속 2만 킬로. 그러면 여기서 미국까지 20분이면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만일에 상용화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를 올해 12월에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이런 차를 만들겠다고.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 저 사람은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도 멀쩡한 이유가 에너지 소비를 자기 할 일에만 하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 때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비는 건요. 쓸데없는 거를 많이 쓰면 잔고가 비어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21살짜리한테 팩폭 맞은 얘기. 제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 궁금한 거 못 참아서 돈을 잃어봐야 정신을 찾는 스타일이라 비트코인을 3월 12일부터 했는데 비트코인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데 그저께 제 알고리즘에 21살짜리 태양이라는 친구가 어떤 방송에 나서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운 좋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IT 회사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들어갔을 때 정했대요. 매달 100만 원씩 비트코인을 10년을 모으겠다고. 근데 3년 전부터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만으로 21살이니까 올해. 지금 얼마 된 줄 아세요? 그 3천만 원이? 2억 천이요. 2억 천이 됐는데 그 아이한테 그 유튜브 그 MC죠? 그 친구가 물어봐요. 팔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10년 동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10년 후에 팔 거라고. 저는 4848 무지하게 하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 거래소 놈들만 좋아. 수수료를 계속 띄워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저 새끼 10년 될 때까지 나도 참아야지. 어, 보세요. 사람은요. 배움에 급급한 사람은요. 21살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꼰대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처먹었다고 내 나이면 너한테 배울 게 없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꼰대 돼요. 꼰대가 뭔지 아세요? 입력은 안 하고 출력만 하는 걸 꼰대라고 해요. 남의 얘기 절대 안 듣고 자기 입만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걸 꼰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꼰대 되지 마세요. 예.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인 줄 아세요? 꼰대 새끼들이 많아요. 어쩌다 어른. 재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어른 되지 마세요. 어른은 뭔지 아세요? 그 여러분 귀족이라는 게 영국의 귀족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어, 그 프랑스군이요. 영국을 점령할 때 성을 이길 때마다 사람 4명, 5명을 죽이면서 지나갔어요. 보복으로. 죽여버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성에 갔는데 5명 내나가니까 대부분 성에서는 살인자, 도둑놈, 강도를 내놔요. 근데 그 성에 갔더니요. 가장 명명 높은 백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프랑스군이 그냥 지나가요. 그 나라를, 그 성을 다 살려주고.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은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주는 걸 어른이라고 해요. 저 요즘에 지하철 타면요, 진짜 애들 앞에서 다리 아프다고 하는 그런 노인네들 보면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어. 왜 무임승차 하면서 애들은 돈 내고 타잖아요. 나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진짜. 아니, 왜 노인석, 거기 가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 노약자석을 3개로 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하고 정상 자리를 3개로 해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그런 꼰대 되지 말고 노인 되지 마세요. 애들이 저 앉으세요 그러면 야, 뭔 소리야, 나 아직 젊어. 너 앉아. 이런 어른 되세요. 알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로 남한테 피해 주지 마시라고요. 네. 최근에 제 회원님이 또 요양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갑자기 열이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네.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자식이 무슨 부모 모시라고 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 놓을 때 나 부양하라고 놓은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본인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애들 유산 주지 말고 그냥 다 갖고 가세요. 그걸 병원에 다 바치지 말고 돈 좀 되면 사회 기부도 좀 하고, 네, 사회 기부도 좀 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여러분 연탄 배달 해보셨어요? 연탄 배달하면 내가 돈 주고 연탄 사서 그만큼 배달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예전에 500만 원 내고 연탄 사니까 몇천 장이었는데 그거 다 배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세요 좀. 나눠주고. 본인 입만 채우지 말고. 아셨죠? 저는 그게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 생각해요.
몸이 건강하면 생각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생각 자체도 아파요. 몸과 마음은 일치하는 거지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연기자는 가능해요. 연기는 돼요. 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시중 진담.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티나요. 가짜로 한 사람들은 엄청 티나요. 네. 봉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인스타에 올리려고 봉사 온 애들은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을 고치냐? 연탄 배달하러 와서. 연탄 배달하면 얼굴에 연탄 좀 묻는 거 아니야. 정말 뭐하러 오냐고. 뭐하러 오냐고.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생색 내려고 연탄 배달하지 말고 그냥 기부금을 보내. 안 보이는 데다가. 연탄 배달 왔으면 연탄을 배달하던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티난다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해서 나쁜 거 먹으면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강의 끝나고 가서 거울에서 직면하세요. 네, 뽀샵 처리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어플을 쓰냐? 그러니까 내가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잖아. 누군지. 뭐 이렇게 뽀샵을 써. 아니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본다고. 선생님 저 친해요. 선생님 제 인스타에 댓글 달아줬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를. 자기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했대요. 근데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뭐 이렇게 보정을 하냐고. 내가 본 여자는 얼굴도 이쁘고 늘씬했는데 실제로 본 애는 얼굴이 엄청 크고 몸도 엄청 크더라고. 아니 보정하지 말라고. 그냥 살라고. 응. 거짓을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이 늘어요, 여러분. 한 번 거짓은 계속 거짓이에요. 그냥 대놓고 까세요. 그러면 수월해져요. 그래서 옛말에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맞으세요. 직면하세요. 네, 내 모습에 직면하세요. 애써 막 보종 옷 입어서 있는 척 하지 마시라고요. 비싼 보종 옷 막 300, 500짜리 입고 아침에 숨도 못 쉬고 이러고 하고 다니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그 옷값으로 나한테 수업 받으라고. 내가 영원히 보종 옷 만들어 줄게. 아유 진짜 완전 여러분 건강하시라고요. 별거 없다니까. 인생 별거 없어. 예. 그냥 아이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웃는 사람은 변할 거고요. 인상이 찌그러진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살 거야. 괜찮아.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요 끊기예요. 끊기. 저 사람 막 잘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나 떠나면 후회할걸? 야, 네가 떠나야 더 좋은 놈이 오더라. 빨리 쳐가라, 이씨.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독설의 최고거든요. 저는 우리 회원 중에요. 선생님 욕을 듣고 싶구나 그러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병신아, 그러니까 네가 그따구로 살지. 아유, 거울 좀 쳐봐라, 이씨. 막 이래요. 저 욕 진짜 잘해요, 여러분. 저 전라도 목포놈이고요. 저는 싸움을 하지 않고 욕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치떨리게 욕을 해요. 아셨어요? 제가 전라도 목포놈이로. 저희는 언어가요, 90%가 욕이고요. 정상적인 언어는 10%가 안 돼요. 친구들끼리도. 처음에 친구를 만나면 야, 씨발놈부터 시작이야. 친구가 그렇다고요, 친구. 요즘 애들 얼마나 언어가 무서운 줄 아시죠, 여러분? 요즘 애들도 욕을 빼고는 언어가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애들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다 그런 영화를 올리는 개 같은 어른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문화라고 얘기하죠.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요, 진짜 어려운 게 나쁜 게 그래서 마약이란 말을 못 쓰게 하잖아요. 마약 치킨이 뭡니까? 씨. 그게 어른들이 할 소리입니까? 마약 떡볶이가 뭡니까? 애들 보고 마약 처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어른들이. 요즘 어른들이 되게 문제가 문제세요? 지네 살만 하니까 애들의 인생 관심 없죠. 그리고 제발 자기 새끼만 챙기지 마시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 새끼를 죽이는 건요. 어렵게 자라게 이상하게 자란 애들이 내 새끼를 죽이지. 웃기죠? 그래서 사회는 공동 책임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새끼만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학교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내 새끼를 죽이는 거는 네, 척박한 환경에서 소외당하고 자란 아이들이 내 아이를 죽인다고. 그래서 사회는 평균적으로 세금 감면은 좋은데 세금 띄어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 내세요. 절세는 오케이. 절세할 수 있는 보험 팔아. 근데 절세하지 말라고. 그 개들이나 하는 거야, 개들. 그렇게 사시라고요. 제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른답게 살라고. 그리고 내 아이 죽고 있으면 조금 아껴서 양육원이나 보육원 이런 데 좀씩 보내세요. 그 아이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 아이들이 죄가 없잖아요. 그 부모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어, 책임감을 갖자고요. 그게 저는 어른이라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 당신들의 몸에 책임을 지라고요. 의사한테 맡기지 말고. 네. 약 먹으면 된다고요? 약 먹으면 약이 늘겠죠. 약은 약을 불러요. 여러분, 약은 약을 불러요. 돈의 속성에 보면 돈은 돈을 불러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샤너스길에 가면 동전 떨어진 거 대한민국에 아놀동만 죽는다고. 애들이 발로 차요, 동전을. 동전을 발로 차요, 죽기 싫어서. 그럼 내가 가서 주워요. 그리고 저금통에 넣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더 큰 애들을 좀 데리고 와, 우리 집으로. 네.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선하게 가요. 악한 영향력은 악하게 가요. 오늘 한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럼 딱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거고요. 오늘 한번 뭘 먹었는지 쫙 써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게 진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저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정상윤 강사님한테 엄청 비싼 수업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러면 저는 그 수업료의 값어치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돈 안 받았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열받잖아요. 얼굴 빨개졌잖아. 흥분해가지고. 근데 왜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한테 성질 내지 않잖아요. 내 새끼한테 성질 내죠. 남의 새끼 안 때리죠. 내 새끼 때리잖아요. 때려서 낼 수 있으면 때리세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매가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웬만큼 힘든 일에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매를 하루에 100대씩 맞았는데. 제가 왜 글을 잘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책을 6권 쓴 줄 아세요? 학교에서 반성문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저의, 보세요. 선생님이요, 어느 날 그럽니다.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 야, 너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너무 이렇게 쓰면 안 돼. 너 그 정도로 나쁜 애는 아니야. 네,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글을 많이 쓰는 건 도움이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버릴 수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문 따는 거 배워두세요. 나중에 우리 집 문 잠기면 따면 돼요. 도둑질도 쓸만할 때가 있어요. 내 걸 누가 훔쳐갔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빨리 안 갖고 와요. 내가 가서 다시 가져오면 돼요. 오케이. 뭐든지 배울 게 있다고요. 아셨죠? 오늘 하루 내가 뭐 먹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따가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아놀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아놀드 선생님이 저기 아주 비싼 수업료 받으셨다는데 아니에요. 정말 약소한 저분의 명성과 지금 저 노력해 주심에 의하면 진짜 적은 돈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회비를 세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했는데, 저 우리 아놀드 선생님도 그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을 진짜 돕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또 노력과 또 기대에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물러서지 마시고 클로징 하시고 달려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아이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힘든 거 감사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이제 접속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